그럼 첫 번째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들이 막 오락가락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네.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종목씩 한번 점검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랐을지 저희 대표적인 종목들 4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삼성중공업 우선주인데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 100점 만점의 점수 그리고 한 줄 코멘트 먼저 들어볼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빵점을 주려다가 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점수 30점 정도로 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상급 등의 끝판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딱 주가를 보게 되면 오늘 사면 내일 분명히 또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네. 어떤 약간 꼬신다고 그러죠. 막 들어와 이런 분위기죠. 근데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자 이상급 등의 끝판왕이다라면 30점 받았는데요. 토론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주분들은 뭐 이렇게 상승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여기 배당주나 도대체 적자의 부채도 있는데 무엇이 매력적이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한 주를 사셨대요. 마음이 네. 포근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분 마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삼성중공 우선주의 이런 이상급 등 어떻게 봐야 될지 아무리 수주 잭팟하고 우선주 장세라고 하긴 하지만 해석하기,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급등이거든요. 네, 아까 종목 토론방에서 마지막에 나오셨던 분, 한 주 샀는데 마음이 편안할까요? 네. 이분이 제가 보기엔 더 위험합니다. 특히 주가가 약간 상한가가 무너졌다 싶어서 나머지를 또 우르르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패턴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뭐 대규모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냥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유통주식수가 없는 상황 쪽에서의 투기적인 매매의 여러 가지 부분들만 보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주식수가 11만 4,845주입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매수세 조금 뭐 한 10,000주 정도만 깔아놓으면은 주가가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갈 텐데 뭐하러 팔어?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공백이 된 상태 쪽에서 매수 효과만 계속 붙는 현상들이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기적인 매수세가 가세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쪽에서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자리가 또 고점이 될 수 있는데 물론 한 일주일 전에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 더 올라간다라고 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정상적인 투자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관점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종목들 오히려 만약에 급변해서 하한가가 들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또 2, 3일 하한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는 꼭 염두하시면서 지금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 쪽으로만 한정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와중에 투기성 흐름까지 붙어지면서 이렇게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매수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매도를 해야 될지, 수익을 네. 챙겨야 될지 그 부분에 들어볼게요. 그냥 뭐 일주일 전에도 계속 올라갔는데 전망 하나도 안 맞죠. 네. 얘기 드려봐야 이런 종목들 가지고는 입만 아플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냥 이 정도 했으면은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정리하고 빠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내 돈이 많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에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서 뭐 목표가를 설정하거나 뭐 어떤 이런 손절가를 설정하는 이런 단계들은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지난 시작이 뭐 한 5만 원대 부분에서 시작해서 10배 올라왔던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뭐 더 간다 만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뭐 갖고 있던 오히려 지금 운 좋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냥 하여튼 뭐 10% 10%씩 계속 정리를 해 나가면서 수익을 쌓아놓고 그다음에 차 바꾸는 거 생각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 우선주 거의 한 10배 가까이 단기간에 올랐는데요. 여러분들 잘 판단에 맡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SK바이오팜 때문에 또 덕을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SK, SK바이오랜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제는 네. 어제부터 SK증권도 오르거든요. 상장 수혜 좀 많나요? SK증권이 SK 계열사인가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계열 분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SK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냥 이름만 빌려 쓰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물론 제 전전 직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하시겠네요. 네. 좀 기분 좋게 또 포장해서 말씀드려야 될 어떤 도덕적 의무도 있지만은 날카롭게 봐야죠. 네.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점수는 30점 정도고요. 그냥 어떤 무늬만 SK 쪽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삼성중공 우선주와 같은 점수예요. 30점밖에 못 받았고요.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은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치솟기 있는데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동전주 벗어난 SK증권, SK바이오팜의 상장 효과로 오르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SK증권의 현재 주가 흐름 보시면 20%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주에서 1,000원대로 올라왔어요. 네. 이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SK바이오팜하고 엮여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걸까요? 네, 이제 500원짜리 2개로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죠. 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SK그룹주들 특히 뭐 SK디스커버리나 뭐 SK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지주회사 SK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그룹사에 뭔가 훈풍이 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동반적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나도 슬쩍 하고 들어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뭐 최대수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SK겠지만은 나머지 계열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에 따른 바이오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한정돼서 그나마 훈풍이 불 정도지 이 종목은 SK증권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을 못 사시는 분들, 이제 향후 상장을 하더라도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다 보니 나는 못 살 것 같다. 네. 그런 분들이 뭐 SK라든가 다른 계열사 주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나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SK 사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만약에 이제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경향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뭐 지분 수혜다라는 네. 쪽으로 해서 약간 곁다리 매매나 곁다리 쪽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되는 종목들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요. SK바이오팜도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17일부터 이제 절차가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차라리 SK바이오팜을 한번 뭐 초기에는 급등을 했다가도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노리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K증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주관사도 아니고요. 인수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단이에요? 네, 인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역할이 거의 미미하죠. 이런 어떤 상황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대가 근접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가장 좋았을 때 순이익이 3천억대입니다. 300억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 중에서 가장 비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50원대 부분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비쌀 때 팔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차익 매물 나왔다가 혹시나 SK 바이오팜이 상장해서 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에 살짝 대응하는 정도라고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네. 본업은 별로입니다. 본업은 별로다. SK증권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차라리 전면 돌파 SK바이오팜 혹은 SK로 승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죠. 앞서 SK바이오팜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본다면 오늘은 또 삼성물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덕 때문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어제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 삼성물산에 대한 투자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그래도 한 6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효과를 그대로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과 이제 차익 관련된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면 돌파는 삼바 사야죠. 차라리 삼바를 네. 사자. 그럼 토론방으로 또 이번에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성물산은 어제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0% 오를 동안 이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뭐 오너리스크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내렸었거든요. 따라서 다시 13만 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슬쩍 올랐는데 벌써 시총 순위가 좀 바뀌었나 봐요.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오늘장 주가 상승 이유 어떻게 보셨는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얼마만큼 늘어났을까요? 근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싸니까 못 사니까 차라리 삼성물산으로 공략해보자. 이게 대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한 43% 조금 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최대 주주죠. 네.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저점 대비해서 거의 117%가 올랐는데 삼성물산은 저점 대비해서 한 50%밖에 못 올랐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후속 매수를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투자 아이디어는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갖고 있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 모멘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러면 이거 팔고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사야 될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라서 좀 흔들린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하면서 차라리 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노리자 이게 더 맞는 전략 같습니다. 삼성물산도 사실 이제 건설 본업의 비중이 높지만 어떻게 보면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그 가치에 그렇죠. 있는 그 가치가 평가받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오너리스크라는 악재도 더해질 수 있는데 과연 삼성물산에 대한 이 본업만 자체로 두고 봤을 때 투자 점수는 몇 점을 줘야 될지 60점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일단 지금 오너리스크는 뭐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새롭게 부각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2018년도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세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조금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특히 이제 직전 고점대와 다음 저항대로 보게 되면 약 한 13만 원대 부근이 일단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3만 원? 네, 여기서 이제 안착이 돼야 추가 탄력이 나오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멘텀 외에 어떤 시장의 변화나 아니면 삼성물산의 재조명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항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한 직전 고점대를 다시 터치하는 11만 5천 원대 밑에서 접근한 전략들이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10만 5천 원대로 다시 박스권의 하단부, 중요한 지지권이죠. 이 부분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손절하는 전략 쪽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이탈 시에 매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에요. 오늘 LG화학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LCD 사업부의 매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사실 안 그래도 이 매각 이슈 없어도 그냥 자체적으로 배터리 때문에 잘 가던 LG화학이었거든요. 그렇죠.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점수로 70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는 싶은데 네. 만약 90점 이상 드리고 싶은데 네. 사고는 싶은데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 올랐기 보니까 때문에. 예, 그래도 이왕이면 좀 싸게 사자라는 관점 쪽에서 LG화학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격까지 다 반영을 해서 70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LG화학 토론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LG화학은요, 또 이와 함께 LG화학을 삼바가 쭉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분기 실적 발표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삼성 SDI와 또 비교하는 글들이 있어요. 매수 사이드가 발동되면 가는 놈은 더 가는 거지 잘 간다라는 의견인데 LG화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업 매각 시나리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안 되는 사업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업체한테 회사 이름이 산산입니다. 뭐 나무나무도 있나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네. 평광 사업, LCD 관련된 사업을 이 11억 달러 약 한 1조 원대에서 파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LCD는 이제 LG화학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사양 산업이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라는 쪽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그러면 또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또는 지금 삼성 SDI냐 LG화학이냐 또 재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유가가 만약에 점진적인 회복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LG화학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초 석유 관련된 쪽에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진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이어지는 2차 전지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LG화학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유가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네. 오히려 삼성 SDI를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반등하는 추세라면 LG화학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이시고요. 현재는 9%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종목 급락할 때 주우신 분들이라면 네. 벌써 이틀 만에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어제 주우신 분들 뭐 오늘 10% 이상 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즉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자는 또 하나의 교훈이 나오긴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LG화학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직전 고점대 넘어서면서부터 탄력들이 지금 가세가 되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나왔었을 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난 고점대 부근 영역이 한 50만 원대 이상 부분까지도 이제 터치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관점들은 상당히 눈에 띌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1차 관문인 50만 원대가 중요한 1차적인 목표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종목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왕이면 약 한 45만 원대 밑에서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들어올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어떤 눌림목을 활용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약간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다 위험 관리가 할 가격대는 일단 1차적인 박스권 상단부가 돌파됐던 41만 원대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손절 라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LG화학 50만 원까지 또 기대가 되고요. 매수 가격은 살짝 눌렸을 때 한 45만 원 선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 골라봤고요. 김미수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